자, 봅시다.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어. 자, A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주셨네요. 원소를 선언 기능, 원소 선언 기능이요. 나 X를 원소로 갔는데요. 그럼 X라는 녀석의 정체를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글로 친절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누구를? A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야. 요 3집창, 요 수학적 기호는 원소와 집합 간의, 괜찮습니까?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니까 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결국 뭐가 되는 거고? 집합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이 집합 X는 누구를 원소로 반드시 갖는다는 거지?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녀석이구나. 괜찮습니까? A를 뭐로 갖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 되고, 이 집합 X는 누구?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정체 알았다 임마. 너 도대체 누구를 원소로 갖는 녀석이야? 라고 묻는다면 나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중 그러면 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전체 몇 개가 있을 텐데 2의 4승인, 괜찮습니까? 16개가 있을 텐데 그 중 누구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녀석?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괜찮습니까? 원소로 갖는. 그럼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요? 그러면 A한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B와 C와 D한테만 질문을 던지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8개가 있을 텐데 그 8개의 집합 모두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지. U의 부분 집합 중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구나. 그럼 난 친절하니까 보여드리겠다는 거야. 자, A라는 집합을 내가 호노녹 원소 나열법으로 싹 다 표시를 해보게 되면, 괜찮습니까? 나요. 얘 부분 집합은 전체 16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녀석이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런 거잖아요. B와 C와 D한테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너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힘들겠지만 내가 친절한 동원씨니까 한번 나열해볼게. 나요, 요렇게 하나 있어요. A만 갖는 녀석이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럼 요 녀석은 B와 C와 D가 나 안 들어갈 거야, 다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런 다음에 한 명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B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A, C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A, D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럼 이제 B, C, D 중 2명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A, B, D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A, C, D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B, C, D 모두가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자, 이거예요. 얘 부분 집합 중에서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를, 괜찮습니까? 원소로 갖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B라는 집합은요, 그냥 이젠 갑시다 여러분. 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B라는 놈은 Y를 원소로 갖는데, 괜찮아? 그 Y의 정체는 U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대. 단 그때 Y는, 이 Y라는 집합은 누구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B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 녀석에 사실 이럴 필요 없어. 나도 알아. 네가 1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걸. 답은 8 더하기 8 빼기 4. 그래서 12. 그 과정을 내가 그냥 설명하는 거라고. 나는 B를 원소로 갖는 거니까 B 하나짜리 있을 수 있고요. 이젠 A, C, D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집합은 B 순서상 맞죠? 쓰는 순서 중요하지 않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B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서 나머지 원소도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BC. 힘들어. PD. 그래 놓고 어떻게? PAC. PAD. 친절하다 친절해. P. 그런 다음에 CD. 그런 다음에 P. ABC.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얘들아? 이게 바로 B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마찬가지로 몇 개? 8개라는 거야. 맞아? 그럼 결국 나한테 묻는 건 이렇지 않냐라는 거지.
합의 법칙이야. A 또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는 건 NA 더하기 NB-N A 교집합 B 이게 답인데 괜찮습니까? 나요 몇 개? 8개 더하기 맞아? 나요 8개 더하기 이렇게 왜 나열하고 있어? 선생님 좀 무식한 것 같은데 아 나도 알아. 근데 너한테 친절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린 거라고 맞아? 그러면 나요 A 교집합 B는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괜찮습니까?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는 거죠? 공통된 녀석이요. 공통된 녀석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히 A도 원소로 갖고 B도 원소로 갖는 녀석들이 공통일 거예요. 그걸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A와 B 동시에 갖는 나요 A와 B 어딨어? 동시에 갖는 A와 B 동시에 갖는 A와 B 동시에 갖는 맞아? 이 네 녀석들은 여기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A와 B 동시에 갖는 어딨니? 동시에 갖는 괜찮습니까? 그걸 나타내게 되면 A와 B 동시에 갖는 A, B, C 동시에 갖는 A와 B를 동시에 갖는 A, B, D도 있을 거고요. A, B, C, D 이렇게 있지 않냐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빼기 몇 하면 된다? 4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 자체는요 12가 됩니다. 이런 거지. 자, 나는 좀 친절했고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복습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A 또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다. 그것은 합의 법칙에 의하면 NA 더하기 NB-NA 교집합 B인데 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아 부분 집합 중 16개가 있을 텐데 그 중 16개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중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녀석들.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A한테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고 B, C, D한테만 질문을 던지면 되니까 2의 3승까지 8가지 더하기 B라는 집합도 마찬가지로 부분 집합 중 B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녀석은 8개 2의 3승 맞아? 거기서 빼주자는 거지. A이면서 B A이면서 B라고? 그러면 A도 반드시 원소로 갖고 B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녀석 괜찮습니까? 그 녀석은 C와 D한테만 질문을 던지면 될 테니까 2의 2승가지인 4를 빼면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8 마이너스 4, 12. 나중에는 이렇게 괜찮아요? 1분이 나는 시간도 아깝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은 1의 독이니까 친절하게 괜찮습니까? 선생님이 나열해 준 것뿐이랍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자, 참고 정호 판별 문제요.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이요. 전체 집합은요. A, B, C, D, E 서로 다른 알파벳 5개를 원소로 갖는다. 그래놓고 A와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나는요. A, B, C, D, E 중 한 가지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A, B, C, D, E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해. 그치? 그런 상태에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SA라고 합시다. 아, 새로운 약속이네요. 자, 어떤 약속이냐면 이런 약속 아니겠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2의 지수 파트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오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했었던 거 맞죠? 선생님이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아, S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결국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니까 2의 지수 파트에 뭐 갖다 쓰면 된다? NA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맞아?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한다면 그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 8가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다면 2의 2승 4가지. 괜찮습니까? 아, 이게 새로운 약속이구나. 고개 끄덕끄덕이면 되지. 맞아? 자, 그러면 시작해보자는 거야. 나요. SA가 4라는 것은요. 즉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말과 똑같고 2개라는 말과 똑같고 그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있었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2승 4개가 되고 자 그렇다면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거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야. 그러면 A가 아니다. A가 아닌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겠어? 나 5개 있으니까 맞아? A라는 집합이 AB였다면 A가 아니다는 CD, E가 될 테니 맞아? 난 몇 개? 3개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맞아? 그렇다면 나요. 여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고 있다. 맞아? 그러면 얘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난 2의 3승 8개.
맞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더라. 네, 좋아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 보시면 호로록 뭐가 보이니? 이런 거지. 맞아? 나요, 선생님. 부정을 걸어버리면은요, 포함 관계가 바뀌어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묻는 질문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자, 부정을 걸어서 포함 관계를 바꿔버린다면, 나요, B라고 불리는 녀석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 S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SA보다 뭐해? 작거나 같니? 이걸 묻는 거랑 똑같고, 질문 자체가. 괜찮습니까? 얘이면 얘가 성립하는 거 맞잖아요. 괜찮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선생님! B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다라는 말과 똑같고,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왜? 첫 번째, 이럴 수도 있잖아. B가 A라는 집합에 쏙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A랑 B랑 집합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B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 딱 보면 우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이렇다는 거지. 어떻게? 나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같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왜? A랑 B랑 똑같은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맞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MB라고 불린 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고 있으니 이에 거듭제곱인 MB보다는 2의 NA가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은 참이라는 거지. 맞아? 얘를 우리는 SB라고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부르자? SA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맞구나. 너 참이다 이런 거지. 자, 디귿 보자는 거야. 디귿 보시면 나요, 결국 여러분한테 이 디귿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 질문이랑 동치 표현 어떻게? 결국 나한테 묻는 건 2의 N A 합집합 P A 합집합 P의 원소의 개수. 괜찮습니까? 얘는 2의 NA 더하기 2의 NB를 만족하니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선생님!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나한테 구체적인 예 좀 하나 보여줘 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죠. 어떤 거요? 나요, A라는 집합을 그냥 AB라고 말하시고요, B라는 집합을 그냥 CDE라고 말해볼게요. 우리들은 지금 서로소 관계예요. 꼭 서로소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제일이에요. 그러면 너는 분명히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S, A 또는 B요. 우리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5개. 그러니까 나는 2의 5승이 된다 이런 거지. 하지만 SA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2승이 되고, SB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SB 자체는 2의 3승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너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32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4 더하기 8가 같니? 라고 묻고 있으니 무슨 너 헛소리 하니? 이런 거잖아. 맞아? 아니 예를 들어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A라는 집합을 ABC라고 말하고 B라는 집합을 CDE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까? 이때 S A 합집합 P A 합집합 P는 전체 집합이 되니까 맞아? 나는 5개짜리 원소 걔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맞아? 하지만 S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나요, 원소가 3개짜리니까 2의 3승이 되고, S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의 3승이 되는데 너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걸 질문하지 않냐라는 거야. 어떻게? 나요 쌤, 2의 5승이라고 불리는 나 32는요 8 더하기 8가 같습니까? 라고 묻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무슨 헛소리 하고 있니? 이런 거잖아.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S
A 합집합 B에 대한 괜찮습니까? 걔도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X는 SA 더하기 SB랑 같습니까? 말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꺼져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거지. 괜찮아?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네, 좋아요. 자, 259번 문항을 보시면 일단 되게 말이 길어요. 괜찮습니까? 내가 미리 좀 써놨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어차피 나는 지금 정상치를 초과한 사람의 수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강기능 정상수치를 초과한 사람들의 집합을 A, 그리고 심혈관 신장 초과한 사람들의 집합을 그냥 BC라고 하자. 자, 문제에서는요. 정상수치의 최대값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A, B, C를 모두 초과한 사람들의 이름을 줬어요.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해 보실래요? 자, 일단요. 사람은 서로 다른 대상인데요. 괜찮습니까? 이 김모모씨 또는 이모모씨, 박모모씨, 정모모씨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성에 주목해 주세요. 호로록. 뭐에 주목해 달라고? 성에 주목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성에 주목을 한다면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권씨, 황씨. 괜찮습니까? 이 성이 지금 7명의 사람이 있는데 7명의 성이 다 뭐예요? 모두 다르죠. 괜찮습니까? 7명의 성이 지금 다 뭐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이해? 그럼 7명은요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이 되겠고요. 지금 나한테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는 3가지 정보를 줬어요. 정상수치를 초과한 사람이 15명, A 또는 B를 초과한 사람이 12명, B 또는 C를 초과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것 자체가 A 또는 C를 초과한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선생님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싹 그려놓고 요렇게 세팅하고 가는 걸 좋아해요. 자, 내가 말한 X라고 불리는 것은 순수하게 강기능에 대한 수치만을 초과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요. 괜찮습니까? 나 여기 총 7개의 영역으로 선생님이 분할을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나한테 알려준 정보는요. 모두 초과한 김씨는요. A도 초과했고 B도 초과했고 C도 초과했으니까 바로 여기 한 명이에요. 이게 바로 김씨예요. 괜찮습니까? A와 B만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A와 B만 초과한 사람은 전체 몇 명인데 3명인데요. 괜찮습니까? 그 3명을 여기에다 표현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얘는 3개 다 초과했고요. 요 3명의 사람들은 A와 B만. 그러면 B와 C만은 1명, 최씨. B와 C만 여기 1명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 권씨, 황씨는 A와 C만 여기 2명. 총 7명의 사람을 선생님이 셋 다 초과한 사람 그리고 2개만 초과한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를 표시했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세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니? 그러면 내가 지금 세팅했던 X, Y, Z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가지 중 1가지만 초과한 사람이 될 거야. 괜찮습니까? 나는 2가지, 나는 3가지 모두. X, Y, Z는 1가지만요. 괜찮아? 이렇게 세팅하는 걸 나는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를 풀라는 것은 A 또는 C를 초과한 사람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A 또는 C라고? 그러면 A 또는 C라고 불리는 것은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를 묻고 있고 그러니까 답 자체는요. A 또는 C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숫자들끼리만 더해주세요. 숫자들끼리 더하게 되면 당연히 몇이 되는 거고 7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하기 순수하게 A만 순수하게 C만 괜찮아요? 더하기 Y 더하기 Z 얘의 값이 답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식을 세워봅시다. 나 1번 정보에서 알 수 있는 식이요. 1번 정보는 정상 수치를 초과한 사람이 15명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다 더한 7개의 영역의 숫자를 다 더한 값이 15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시된 사람이 7명이다 보니까 나요 한 개에서만 초과한 사람들 X, Y 더하기 Z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요. 괜찮습니까? 얘의 값이 몇이라는 거죠? 8이라는 거예요. 그치? 8 더하기 7이 전체 15가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2번 정보요.
이번 정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 또는 B를 초과한 사람 또는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봐봐. A 또는 C, A 또는 B라고 하였으니 A 또는 B요. 그럼 보시면 A라는 집합이 나고 B라는 집합이 나예요. 괜찮습니까? 우리들을 합집합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숫자들 몇 개? 7개는 그냥 다 들어가는 거 맞죠? 여기도 더할 거고요. 여기도 더할 거니까 맞아? 결국 7 더하기 X 더하기 Y 얘의 값이 몇이라는 거지? 10이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정보 3이요. B 또는 C요. 합집합을 할 건데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을 합집합한다고 하더라도 숫자 7개는 다 들어오죠. 그래서 7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10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런 거지. 너 왜 기분이 좋지? 아니 쌤 식이 몇 개인데 3개인데 미지수가 몇 개라고 지금? 3개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x, y, z의 값을 정확하게 다 구해낼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때 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너희들은 나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족보 바꾸기요. 거기에 플러스 옵션으로 족보는 바꾸긴 바꾸는 건데 이때 세련되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 수학에서는요. 문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나는 2개의 문자를 1개의 문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이냐? x 플러스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5인 건 맞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요. y 플러스 z의 값도 5인 건 맞는데 괜찮습니까? 이 x 플러스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족보를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지? 8-z가 되지 않냐라는 거야. y 플러스 z라고 불리는 2개의 문자는 족보를 바꾸게 되면 y 플러스 z요. 그러니까 x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나는 8-x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z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고 3일 수밖에 없고 x의 값도 뭐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들의 합은 8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요. y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네, 다 구했네요. x의 값 3이요. y의 값이 2요. z의 값은 3이요. 괜찮습니까? 뭐 하여튼 간에 y 더하기 z의 값은요. y랑 z랑 더해주시면 나의 값은 5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7 더하기 5면 12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뭐라고? y 더하기 z 네, x 더하기 z 큰일 날 뻔했네. 여기가 a 또는 c니까 여기 또는 여기 맞아? x 더하기 z네요. 이런 거지 맞아? 꾸벅꾸벅 x 더하기 z 괜찮아? 그래서 x의 값이 3, z의 값이 3. 그래서 나의 값은 6. 그래서 답 자체는 몇이 된다? 1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시작. 고1 전체 120명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과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한 사람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선택사항은 이런 거 아닌가? 둘 다 듣는 학생이 있고 둘 중 한 개만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안 듣고 난 놀 거야 이런 학생도 있겠죠. 뭐 괜찮습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에 대한 집합이요. 걔를 라지 A라고 그 집합에 이름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120명의 학생 중 자연과학 괜찮습니까? 얘를 신청한 학생들의 집합이요. 걔 이름을 선생님이 그냥 B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미지. 자, 나요. 전체 집합이 있을 거예요. 1학년 전체요.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잡아보고 싶다. 이런 거죠. 그치? 그러면 나한테는 전체 4개의 영역이 생길 텐데 괜찮습니까? 나요. 여기를 A요. 순수하게 인문학만 듣는 학생들이요. 요 녀석을 A라고 표현할게요. 명수를요. 그리고 둘 다 듣는 친구들을 여기를 B요. 그리고
나 자연과학만 신청한 친구들. 그래서 나는 너를 C. 그리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친구. 나를 D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젠 알려준 정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나요. 고1 120명 대상이니까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정보는요. 호로록. 나예요 선생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나의 값이 120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나요. 두 번째 정보요. 호로록 나요. 요 녀석을 두 번째 정보라고 한다면 자, 식을 세워보자는 거지. 두 번째 정보는 뭐냐?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좋아. 그럼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나요. 자연과학을 뭐해? 특강 신청한 학생 수요. 그치? 그냥 줄임말을 썼어요. 작특신. 그러면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 수. 얘는 어떻게 돼? 나야 B 플러스 C야 이런 거지. 예. 그런데 주어보세요. 얘는 얘보다 16명 작대요.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작다가 되고 이 녀석이 크다가 되겠네요. 맞아? 큰 녀석에서 16을 빼시든가 작은 녀석에서 16을 더하시든가 하여튼 등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녀석에다 16을 더하면 그 녀석이 큰 녀석과 똑같아져요. 뭐 이렇게 말하시든가 큰 놈에서 16을 빼서 작은 놈이랑 똑같아진다. 뭐 그것까진 개인 취향이에요. 나는 지금 뭐를 했다고요? 식을 세웠어요. 그치? 자, 나요. 고도로 나를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개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한 개를 신청한 학생도 있고 두 개를 신청한 학생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어요. 세 번째 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내가 결국은 뭐 하라는 거지? 적어도 한 개를 신청한 학생이에요. 괜찮습니까? 얘는요.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즉 D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을 텐데 맞아?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 80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큰 녀석이 되겠고 내가 작은 녀석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얘가 얘보다 80명 많다. 그러면 작은 녀석에다 80을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큰 녀석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셔도 좋고 큰 녀석에서 빼기 80을 했더니 D가 되더라 작은 녀석이 되더라 이렇게 식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난 하여튼 식을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죠? 세웠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나한테 지금 묻는 답은요. 자연과학 특강만 신청한 학생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라고 불리는 건 얘예요. 자연과학 특강만. 괜찮습니까? 이 한 과목만, 즉 C요. 나한테 원하는 건 C에 최대값을 원해요. 이런 거지. 요 녀석의 최대값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야.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아니, 선생님, 미지수는 A, B, C, D 4개인데 괜찮습니까? 내가 세운 식은 몇 개다? 3개다. 어우.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불일치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유다. 그러면 정확하게 A, B, C, D의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 아니구나. 식이 지금 한 개 부족하구나. 얘를 느끼실 수 있어야 해. 괜찮습니까? 좋아. 그럼 일단 내가 아는 사실부터 가보자 이런 거야. 꼬꼬꼬 이런 거죠. 자, 나요. 마찬가지로 족보 바꾸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이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3개의 문자를 1개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 D 저쪽으로 양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120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20 마이너스 T랑 D 플러스 80이 같다는 거죠. 예. 120 마이너스 T랑 3번에 의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120 마이너스 D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D 플러스 80과 같대요. 그렇구나. 그럼 이 D의 값은 40이 되니 D의 값은 20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120명의 학생 중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고 난 놀 거예요 라는 친구들은 20명이 있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D의 값이 20이었다는 이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한 개 과목에 특강 신청을 하는 친구들은 몇 명? 100명이 있었겠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D의 값은 20,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뭐? 100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내 말 괜찮지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와줄래? 자, 선생님 나는 C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라고 물으신다면 자 여기에 주목해보세요. 여기 자 볼게. A 플러스 B라고 불리는 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족보를 바꿔봐. 아우 나는 C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 C한테 관심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기 족보 바꾸기에 의하면 A 플러스 B라고 불리는 나는 100-C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결국은 A 플러스 B거든요. 괜찮습니까? A 플러스 B는 100-C다. 좋아. 거기에 더하기 16은 B 플러스 C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B도 짱나네 이런 거야. 자 좀만 이쁘게 정리해보자. 나요 호로록 정리를 하시면 116-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 C가 돼요.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C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양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58-2분의 1B가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건 C에 무슨 값을 원한다고요? 최대 값을 원해요. C가 제일 커지는 사항을 원해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58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고정된 숫자란 말이죠.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고정된 숫자에서 2분의 1B만큼을 뭐 한다는 거죠? 뺀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빼는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C의 값은 커지겠네 이런 거지. B가 작으면 작을수록 B가 뭐일 때? 최소일 때. B가 뭐일 때? 최소일 때. 괜찮아요? 나 누구는 최대 값을 갖는다는 거지. C가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야. B가 적으면 적을수록 58에서 어떤 숫자 2분의 1B를 빼는 건데 B가 작으면 작을수록 C의 값은 커지겠지. B가 커지면 커질수록 C의 값은 작아지겠지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난 상상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그러면 B라고 불리는 거 유예사항이네요. B라고 불리는 건 두 과목 다 신청하는 녀석인데 맞아? 그 녀석이 한 명도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맞아? 두 과목을 다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이 빵명일 때 괜찮습니까? 유예요. 지금 B가 빵일 때는요. B가 빵이라고 한다면 C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58이 돼요. 그렇다면 A의 값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0이어야 되니까 A 값은 42가 될 거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D의 값은 뭐가 된다? 20이 된다는 거지. 즉 이미지 자체는요. 호로록 전체 집합을 그렸을 때 나야 A야 나야 B야 유예상이야. 두 과목 공부하는 친구는 없는 거야. 그러면 C의 값이 뭐였을 때 여기가 58일 때 내가 뭐가 되고 42가 되고 내가 뭐가 되는 20이 되는 요 경우가 내가 찾는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 아니냐라는 거지.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면 꼼꼼하게 우리들 다 더하면 120이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나요.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얘를 선택한 학생보다 16명 적은 거 맞죠? 괜찮습니까? 네, 이 조건 만족하고요. 적어도 한 개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우리들을 말하는데 괜찮습니까? 이 100명은 이 20명보다 80명 많은 거 맞죠?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말하는 요 답의 이미지가 되겠네요. 이런 거지. 그랬을 때 나의 최대값을 원하니 결국 나의 최대값은 58이더라. 네, 좋습니다.